이 시간에는 영업 레버리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업 레버리지라는 것은 매출액이 조금 변했을 때 이 영업이익의 변화율을 말합니다. 영업이익률이 매출액이 조금 변했을 때 영업이익이 좀 더 심하게 변화된다는 거죠. 이 기업의 영업 레버리지가 높다는 것은 작은 매출액에도 큰 영업이익 증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도는 매출액 증가율분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말하는 거죠. 저 오른쪽 내가 그 지렛대 그림을 가져왔는데, 자, N쪽은 조금 변했는데, 이 지렛대 원리에 따라서 오른쪽은 굉장히 심하게 변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 레버리지라고 그럽니다. 레버리지는 한쪽이 조금 변할 때 다른 한쪽이 심하게 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기업의 영업 레버리지도가 3이라고 한다면은 매출액이 5% 증가는 영업이익이 15%까지 증가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영업 레버리지도 Degree of Operating Leverage 또는 DOL이라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DOL이라고 합니다. 영업 레버리지도 즉 DOL은 영업이익 증가율을 매출액 증가율로 나눈 값이다. 또한 이 아래 표와 같이도 계산이 됩니다. 영업 레버리지도는 영업이익분의 공원이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르게 말해서 뭐 어떤 얘기냐면은 고정비가 비중이 클수록 영업 레버리지도가 높습니다. 공원이익이 크다는 것은 변동비 비중이 작다는 거고, 또 다르게 말하면은 고정비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주로 고정비가 높은 산업, 실무에서는 장치 산업이 그렇죠. 큰 설비를 가지고 있는 산업들에서는 영업 레버리지도가 높습니다. 그런 산업은 그러니까 공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거죠. 공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변동비가 적다는 거예요. 반대로 고정비가 많고 변동비가 적다는 거죠. 변동비가 적고 고정비가 큰 산업, 그 설비 산업, 장치 산업 이런 데는 영업 레버리지도가 매우 높습니다. 자, 우리 예제에서 판매량이 20일 때 영업 레버리지는 120만 원이 공원이익이었죠. 120만 원이 공원이익이고 이 공원이익에서 90만 원 고정비를 뺀 게 영업이익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레버리지가 4가 나오는 거죠. 즉 아까 내가 설명한 대로 90만 원이라는 고정비가 클수록 레버리지가 더 증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즉 장치 산업에서는 영업 레버리지도가 매우 높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은 장치 산업은 설비를 고정비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고정비를 커버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을 만드는데 상당한 기여를 해요. 매출액이. 그렇지만 그 고정비까지 가는 데는 매출액이 한참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레버리지란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은 위험이에요. 이 고정비까지 가지 못하면은 상당한 위험이 있고, 즉 여기서 매출액 증가율분의 영업이익 증가율이잖아요. 반대로 매출액이 감소하면은 영업이익도 그만큼 훨씬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 레버리지는 좋은 방향으로는 굉장히 좋고 나쁜 방향으로는 굉장히 나빠지는 게
이 영업 레버리지 도입니다. 만약에 판매량이 20이었지만은 판매량이 30이면은 레버리지도는 어떻게 될까요? 판매량이 30이면은 180만 원을 공원이익이 180만 원이죠. 공원이익이 개당 6만 원이었죠. 그러니까 공원이익이 80만 원이고 분모는 80만 원 마이너스 90만 원이 영업이익인 거죠. 그래서 이건 2가 되는 거죠. 즉, 이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손익분기점 근처에서는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고 손익분기점을 지나서 한참 가면은 레버리지도는 또 낮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영업 레버리지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실무에 나가면 레버리지란 말을 자주 들어봐요. 이 레버리지는 한쪽이 조금 변할 때 다른 쪽이 굉장히 크게 변하는 거다. 영업 레버리지도라는 것은 매출액이 증가할 때 영업이익이 얼마나 더 증가하느냐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장치 산업, 고정비가 큰 산업에서는 이 레버리지도가 매우 높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좋은 쪽으로 작용하면은 굉장히 이익이 크게 증가하지만 반대로 나쁜 쪽으로 작용하면은, 즉 매출액이 조금만 떨어져도 영업이익률이 크게 하락하는 또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레버리지가 높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위험이 높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CVP, Cost Volume Profit,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가정을 단순화 시켜 놓은 거예요. 자, 조업도와 수익이나 원가의 관계는 이제 우상향하는 그래프였죠. 자, 이제 첫 번째 가정은 수익과 원가의 변동은 조업도 변동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자, 수익과 원가의 변동은 조업도하고만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노동조합에서 임금을 올려달라라는 그런 외부 요인이 있거나, 아니면 정부가 어떤 규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요새 같은 코로나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든가, 이러한 다른 외부 환경 요인은 하나도 반영을 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판매 가격은 일정해야 된다 라는 가정이 있죠. 아까 가격 곱하기 매출액은 가격 곱하기 수량 이렇게 봤었잖아요. 그런데 가격은 이제 판매량이 많아질수록 이제 경쟁이 심해지고, 그래서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것을 이제 이 가정에서는, 이 손익분기점 가정에서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단위당 변동 원가를 일정해야 된다. 사실 단위당 변동 원가도 이 물량이 커지면은 하락해요. 하락하는 이유, 예를 들어서 물건을 다량으로 구입하잖아요. 원재료 같은 거, 이런 걸 다량으로 구입할 때는 더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다량 구매 같은 경우는 할인이 들어가니까 훨씬 싸게 구입할 수가 있는데, 그런 요인이 고려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총 고정 원가가 일정해야 된다. 이런 가정도 현실에서는 잘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생산량이 1000개까지는 어떤 기계가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은 생산량이 1000개를 초과하면은 또 다른 기계를 설치해야 돼요. 또 다른 고정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고정비가 계단형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이 이제 CVP 분석에서는 아주 가정을 단순화했다는 거죠. 그 매출액 그 단일 품종이거나 아니면 매출액이 비율이 똑같아요. 이게 혼합부에서 매출액이 생겨도 어떤 A라는 제품은 2개 생산할 때 B라는 제품이 1개 생산한다라는 그런 배합이 매출액이 증가할 때 일정한 비율로 증가를 해야 돼요. 2대1 비율로.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중간에 배합이 바뀌어 버린다. 2대1이 아니었다가 뭐 2대2가 되거나 뭐 5대3이 되거나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은 이러한 분석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판매량과 생산량이 일치해야 된다. 중간에 다시 말하면 재고가 없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한 가정도 현실적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실무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바꾼다 하더라도 실제로 CVP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는 이런 단순화해서 배우지만 이 단순화한 모델 가지고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회사에서 적용을 할 때는 조금 다른 가정을 이 가정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실제로 사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읽히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학교에서는 최소한 CVP 분석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문제가 다 정리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요. 기본 문제 1번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읽어볼게요. 주식회사 YS바이크는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있으며 경영자는 단기 공원이익 손익계산서를 관리회계팀으로부터 보고받고 아래와 같은 다양한 분석을 요구를 하였다. 단기의 오토바이 판매량은 45대였다. 45대를 팔았네요. 그래서 매출액은 45대에 해당되는 매출액이 67,500원입니다. 그리고 변동비, 총 변동비를 말하는 거죠. 변동비도 역시 45대에 해당되는 변동비가 45,500원이고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공원이익이 27,000원입니다. 또 고정비가 22,800원이 있어요. 그래서 공원이익 27,000원에서 고정비 22,800원을 빼면은 영업이익이 4,200원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1번이 단위당 공원이익이 얼마냐 물어봤어요. 단위당 공원이익은 이 공원이익이 나와 있죠. 계산이 27,000원이라고 총 공원이익이 계산이 되어 있으면 이것을 판매량 45로 나누면은 단위당 공원이익이 6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변동 원가율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역시 변동 원가율은 매출액분의 변동비 하면은 변동 원가율이 나오는 거죠. 이게 60%가 나옵니다. 변동 원가율이 60%라는 것은 우리가 또 뭘 알 수가 있는 거죠? 공원이익률은 1 변동 원가율이었어요. 그러면 공원이익률이 40%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변동 원가율만 알아도 우리가 공원이익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에서 공원이익률을 또 물어봤어요. 공원이익률은 우리가 1번에서 1 변동 원가율로도 계산할 수가 있고 또 위에서 표가 나와 있죠. 공원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눠도 공원이익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원이익 27,000원을 매출액 67,500원으로 나누면은 공원이익률이 40%가 나옵니다. 자, 문제 3번은 5대를 더 판매하면은 영업이익이 얼마가 증가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5대를 더 판매하면은 지금 영업이익은 지금 4,200원이에요. 그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는 영업이익부터는 뭐만 증가돼요? 고정비는 똑같아 있으니까 공원이익이 증가하면은 곧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이익 증가 부분이 다 영업이익 증가분이라고 봐야 돼요. 왜? 변동비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5대를 판매하면은
단위당 공원이익이 600원이었어요. 단위당 공원이익이. 그래서 5대가 더 팔렸기 때문에 600원 곱하기 5 하면은 3,000원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거예요. 3,000원이. 그래서 공원이익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원이익만큼 이익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공원이익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이익이 늘어난다는 거죠. 자,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뭐였어요? 단위당 공원이익분의 고정비였죠. 단위당 공원이익분의 고정비였어요. 단위당 공원이익이 600원이고 고정비가 22,800원입니다. 그러면 22,800 나누기 600 하면 38대가 손익분기점 수량이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은이었어요. 분모가 뭐였죠? 분모가 공원이익률이었어요. 공원이익률. 그래서 그 식은 분자는 공원이익이고, 미안합니다. 분자는 고정비고, 분모는 공원이익률입니다. 그래서 공원이익률분의 고정비가 손익분기점 매출액이죠. 여기서 고정비는 22,800원이고 공원이익률은 40%. 그래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5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매출액이 3만원으로 늘어날 때 영업이익은 얼마가 늘어나느냐 라는 거죠. 자, 매출액이 3만원으로 늘어나면은 영업이익은 뭐죠? 공원이익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공원이익. 매출액이 3만원으로 늘어나면은 영업이익은 공원이익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이 3만원으로 늘어나면은 매출액 3만원에 대한 공원이익은 얼마냐면은 3만원 곱하기 공원이익률 0.4죠. 그러면은 12,000원의 공원이익인 거죠. 공원이익이 매출액 3만원이 늘어날 때 공원이익이 12,000원이 늘어나고 요것이 그대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고정비는 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원이익이 늘어나는 것만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이 늘어날 때 우리가 뭘 구하는 게 중요하냐면은 이 공원이익률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공원이익률이 항상 머리에 들어가 있어요. 의사결정할 때. 공원이익률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물건을 팔 때도 이 공원이익만큼 내 이윤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정비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동비를 커버하고 얼마가 남느냐. 이게 공원이익이거든요. 자, 6번 보겠습니다. 목표이익이 9,600원일 때, 여기는 목표이익이 있네요. 목표 판매량이 몇 대냐? 우리가 아까 판매량을 공부했었죠. 판매량은 분자에다가 고정비 플러스 목표이익을 더해라. 고정비에 목표이익을 더해라. 그리고 분모는 단위당 공원이익이 되는 거죠. 이 단위당 공원이익 600원은 주어졌고 분자가 고정비 플러스 목표이익이 되는 겁니다. 목표이익이 22,800원이고 고정비가 9,600원이니까 이게 분자가 되고 분모가 단위당 공원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54대가 되는 겁니다. 자, 7번은 법인세율이 20%일 때, 법인세율이 20%일 때, 이 세후 순이익이
9,000원을 달성하려면은 새우 순이익 9,000원을 달성하려면은 판매량이 몇 대가 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였어요. 책을 보면 이 문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법인세율이 20%일 때 새우 순이익 9,600원을 달성하려면은 판매량이 몇 대가 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새우 순이익 9,600을 달성하려면은 세전 순이익을 얼마를 달성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새우 순이익 나누기 1 법인세율을 하는 거죠. 그래서 1 법인세율이 0.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우 순이익 9,600원을 1 0.8로 나누면 세전 목표는 12,000원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것을 고정비에다 더하는 거죠. 목표 판매량은 이 고정비 22,800원에다가 세전 목표 12,000원을 더하고 이것이 분자가 되고 분모는 역시 단위당 공원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 단위당 공원이익이 600으로 나누면 58대가 목표 판매량이 되어야 되고 58대를 팔 때 새우 순이익이 9,600원이 달성한다는 거예요.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법인세율이 20%일 때 이거 매출액 순이익 12%를 달성하려면 그건 매출액 순이익률이죠. 매출액 순이익률 12%를 달성하려면 판매량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예요. 자, 이건 우리가 판매량을 Q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왼쪽이 좌변이 뭐냐면은 개당 판매가죠. 개당 판매가가 1,500원일 때 1,500 곱하기 Q는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그 매출액이죠. 1,500 곱하기 Q는 매출액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매출액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변동비는 900 곱하기 Q가 변동비가 되죠. 그리고 고정비는 22,800원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익이 나야 되는 거죠. 그 이익이 얼마냐면은 여기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익이죠. 1,500Q는 뭐죠? 매출액에서 곱하기 순이익률 1.2 0.12죠. 매출액 곱하기 0.12 매출액 곱하기 0.12가 순이익이죠.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순이익이 매출액 곱하기 0.12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매출액 순이익률이 12%니까 이것이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새우 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새우 순이익이 돼요. 이걸 세전으로 바꾸려면은 1-0.2로 나눠야 되는 거죠. 이것을 세전 이익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전 이익으로 바꾸려면은 1-0.2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 1,500Q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매출액 1,500Q는 변동비 900Q 플러스 고정비 22,800원 플러스 세전이익. 세전이익은 새우이익이 1,500Q 곱하기 0.12니까 이것을
1-0.2로 나누어지면은 이것이 세전이익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이 식을 놓고 판매량 Q를 구하면은 60.8대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61대를 팔아야만이 매출액 순이익률 12%가 달성된다는 거죠. 이 문제는 여러분이 꽤 응용을 해야 되는 문제죠. 그런데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판매량 Q로 놓고 이 Q로 변수를 놓고 문제를 풀면은 좌변과 우변 매출액은 뭐뭐뭐로 구성이 되느냐.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매출액은 변동비 플러스 고정비 플러스 세전이익으로 구성된다 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자, 영업 레버리지는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분의 공원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4,200원이고 공원이익이 2,700원이니까 영업 레버리지 DOL은 6.429가 되는 겁니다. 10번은 매출액이 20% 늘어났을 때 영업이익은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 문제죠. 이것은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수준은 영업 레버리지가 6.429라고 그랬죠. 그래서 20% 매출액이 늘어나는 매출액 증가율 곱하기 영업 레버리지 DOL 6.429를 곱하면은 128.58%가 늘어나는 거예요. 즉 매출액이 20% 늘어나면 영업이익은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영업 레버리지가 높은 거죠. 즉 한쪽이 조금 늘어났을 때 매출액이 20% 늘어났을 때 영업이익은 128.58%가 늘어나니까 엄청 늘어나는 거죠. 우리가 안전 한계 매출액도 공부를 했어요. 안전 한계 매출액은 현재 매출액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뺀 거. 손익분기점 매출액과 현재 매출액의 차이죠. 그래서 현재 매출액이 67,500원이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우리가 몇 번에서 구했죠?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4번 문제에서 구했네요. 57,000원이네요. 그래서 손익분기점 매출액 57,000원을 빼면은 1,500원이 안전한계 매출액이죠. 안전한계율은 이 안전한계율은 매출액이 분모가 되고 분자가 안전한계 매출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15.56% 11번에서 구한 안전한계 매출액이 1,500원이었으니까 이것을 매출액 67,500원으로 나누면 15.56%가 안전한계율이라는 거죠. 안전한계율은 뭔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매출액에서 15.6% 아래로만 감소하지 않으면 우리가 최소한 손실은 보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죠. 안전한계 판매량은 현재 판매량에서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뺀 거죠. 그 차이를 말하는 거죠. 현재 판매량은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45대고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문제 4번에서 38대죠. 그래서 7대의 여유가 있다. 즉 7대가 매출이 감소해도 판매량이 7대가 감소해도 우리는 손실은 보지 않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 기본 문제 1번에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이 전부 다 담겨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보시면은 오늘 배운 문제를 전부 이해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